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낮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21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대부분 높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원시 시대 같았으면 당연히 이제 기초대사량은 낮은 게 좋죠. 먹을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휴식대사량이 낮은 것이 생명 보존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비교적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문명 자체가 사람들의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체온이에요. 체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는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체온, 기초대사량이 그 밑바탕에 있는데요. 낮은 면역력,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혈액순환의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현대인은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신체 대사의 저하로 인해서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가 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극도로 제한된 계피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초대사량은 근육과 체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높은 기초대사량은 근육의 풍부와 더불어서 체온 조절의 원활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낮은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시면 근육운동과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 자, 몸을 서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발식을 자주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을 하지 않는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한다. 어떻게 보면 낮은 기초대사량은 현대인의 문명병, 문명화된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원시회복력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하고 뿌리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21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사를 거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식사를 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식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쭉날쭉하니까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춥니다.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겨울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면에 들어가는. 그래서 식사를 거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이 자꾸 찌거나 나이살, 아무리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식사를 거르는 게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량을 되도록 균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녁에는 풍부하게 먹지만 아침에 안 먹거나 점심 굉장히 간소하게 먹는 0, 1, 2 이렇게 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0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1하고 2는 잉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지는, 살이 찌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할 때 식사량을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하는 게 좋고요. 식사도 역시 일정한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하루 중에 세끼 자체가 일정한 시간에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될 수 있으면 15분 이상 천천히. 자, 식사하는 시간, 식사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식사의 양,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은 우리 식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휴식대사량에 플러스 됐을 때 우리 에너지의 전체적인 활동량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할 때 우리가 내는 에너지, 식사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지 기초대사량이 안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알맹이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껍데기 음식 자체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음식과 더불어서 빈 껍데기 음식, 인스턴트 음식, 지나치게 강하게 많이 되는 음식들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될 수 있으면 전체 음식. 그래서 제가 복합 탄수화물을 풍부히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씹는 것 자체도 기초대사량 높이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내면서 만드는 식이열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리추얼들이 기초대사량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2리터의 수분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때는 혈액순환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될 수 있으면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우리 심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지근한 물을 못 먹는다고 한다면 차가운 물이라도 하루에 2리터를 반드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가식을 막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 자체가 호르몬, 근육의 주된 재료이죠. 따라서
자기 체중에서 K를 뺀 거 70kg이면 70g, 80kg이면 80g, 60kg이면 60g의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 살코기를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7.5 이상 걸어야죠. 우리가 걸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고 우리 몸도 기초대사량을 올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했죠.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 이상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근육은 기초대사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진료실에서 스쿼팅을 한다든지 소로먹지 운동을 한다든지 푸시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근육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십시오. 가끔은 고추나 생강 같은 매운 음식, 인위적으로 매운 음식이 아니고 자연에 가까운 매운 음식들을 드셔주는 게 중요하겠죠. 고추나 생강, 양파 그런 음식들이 중요하겠죠.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 같은 경우가 기초대사량 높이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 몸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낮추는 쪽으로 가거든요. 생각중지 훈련,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생각중지를 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생각중지가 되죠. 그 생각중지 훈련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깊은 잠으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부스팅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낮, 밤. 낮에 햇빛을 반드시 쬐어서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비타민D도 충분히 형성을 시키고,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빛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랬을 때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걷어내고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겨울에는 워밍업 후에 추위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지구의 온도를 거스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겨울에 워밍업 후에 추위에 나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열을 내는 지방이고 비만을 방지하는 지방이잖아요. 그죠? 나갈 때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서 몸에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로 인한 혈관의 수축과 이한,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발과 손을 틀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기초대사량을 유지해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에 직접 닿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온을 다 빼앗겨버렸죠. 심부 체온이 낮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여름에 에어컨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에어컨에 직접 새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가벼운 옷들을 여러 개 입어서 체온 조절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름에 보면 에어컨 20도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또 너무 난방을 해서 덮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여름에는 그냥 차갑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겨울에는 덥지 않게, 여름철에는 약간 서늘하거나 약간 따뜻할 정도, 겨울에는 약간 추울 정도, 외부의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를 조금 잘 일치시켜 주는 거,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여름철에는 약간 따뜻하게 괜찮습니다. 냉방병이 되면 그거 자체 기초대사량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립니다. 겨울에는 너무 더울 정도 온도를 높이지 말고 약간 추워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외부의 온도와 비슷하게 우리 실내 온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과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는데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당연히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기초대사량을 유지하죠. 어떻게 보면 지방세포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습관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기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야지, 무리한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서 살이 쉽게 찌고 살이 빠지지 않는 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낮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21가지 방법 잘 실천하셔서 정상적인 기초대사량으로 원활하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가진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